공화당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이 오늘 아이오와주에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와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는 헤일리 전 대사의 경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계 최초로 연방 상원의원직에 도전하는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뉴욕주 제3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자리에 도전하는 톰 수우지 의원이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신설을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국세청은 올해부터 $10,000 이상의 현금 페이먼트를 받을 경우 15일 이내에 이를 전자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보호쉘터에서 망명 신청자들을 상대로 심야 시간에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통금 조치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어제 저녁 뉴욕시 브루클린 지하철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남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11월 5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이 오늘 아이오와주에서 시작됐습니다. 4차례에 걸쳐 91개 혐의로 형사 기소를 당한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 속에 작년 말부터 상승세를 타고 있는 헤일리 전 대사가 트럼프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권에 도전 중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사업가 출신 비맥 라마스와미 등 야당인 공화당 주자들은 7월 전당대회에서 확정될 대통령 후보 자리를 놓고 첫 경선에서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공화당 지지자 대상으로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50%에서 60%대로 나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만 보면 이변이 없는 한 후보 자리는 트럼프에게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등 91개 혐의로 형사 기소를 당한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와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헤일리 전 대사의 경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결국 아이오와 코커스는 트럼프 대세론이 조기에 형성될지 아니면 2위 주자의 추격전 속에 경선이 길게 진행될 공산이 큰지를 알려주는 풍향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서부에 위치한 인구 약 320만의 아이오와주는 배정된 대의원 수가 공화당 전체 2,429명 중 40명에 불과하고 승자 독식이 아닌 득표율대로 대의원 수를 가져가게 돼 1등의 의미가 절대적이지 않고 백인이 90%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유권자 지형에서 대표성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첫 경선이라는 상징성이 크며 트럼프가 과반 득표로 압도적 1위를 하는지 여부를 지켜보면 그의 대세론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5% 안팎 지지율을 보여온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가 경선 개막 직전 사퇴한 변수가 어느 정도 작용될지도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 표가 헤일리에게 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2위 싸움도 치열할 전망입니다. 헤일리는 아이오와에서 동력을 얻는다면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와 자신이 주지사를 지낸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프라이머리에서 승부를 본다는 구상입니다. 공화당 경선은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프라이머리를 포함해 16곳에서 경선이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 3월 5일이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그날 하루에 걸린 대의원 수는 874명으로 공화당 전체 대의원의 약 36%에 달합니다. 한편 고령 논란 속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민주당은 2월 3일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시작으로 경선 일정에 들어갑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는 6월 4일 뉴저지 주 프라이머리 예비선거에서 한국계 최초로 연방 상원의원직에 도전하는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인사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 의원은 11월 선거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히고 나아가 한인사회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당선되면 한국계로서는 처음으로 상원에 진출하는 것이고 동부 지역 전체를 통틀어 첫 아시아계 상원의원이 탄생하는 것이라며 자신이 상원에 진출하는 것은 미국의 한인사회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금껏 연방상원에 한국계 정치인이 참가한 적이 없었다며
미국 정치 구조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면 한인 사회도 변화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is a historic race, and I can be a voice there at the highest levels of national politics, making sure that we have a seat at the table, because we have not always had that. In fact, as I said in the Senate, Korean Americans have never had a seat at that table. And I'm not asking for Korean Americans to support me solely because I'm Korean American. That would be disingenuous of me. I'm asking them to support me because I hope they see in me someone that can understand what their families are going through, or have a better chance of understanding that, about trying to show that we can be leaders in this country for the entire country. And so I hope that that's a source of excitement and also a source of pride. So again, this isn't just about me. This isn't about helping me find another job. This is about all of us. And I'll tell you, there are Korean Americans all over the country watching this race. 특히 그는 하원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의정 활동을 했다는 점을 소개하면서 한인 사회의 목소리를 상원에 전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 연방상원 선거에 출마하는 것 자체가 최초의 사건이라고 강조한 김 의원은 오는 6월 4일에 열릴 뉴저지주 예비선거에서 자신이 상원의원 후보로 확정될 수 있도록 한인 사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미국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확산하고 부유층과 대기업의 권력이 집중되고 있는 현상을 거론한 뒤 평범한 시민, 미국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의원은 경쟁자인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부인 태미 머피 여사보다 지지율이 23%포인트 높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다른 경쟁자들보다 내가 유리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I've won 3 of the toughest elections in recent New Jersey history. I have a lot of respect for my competitors, but of the declared candidates, I'm the only candidate that actually has run a race and won races. I've won 3 races. I know how to win. I never lost a race. Right now, the latest poll has me 23 points up over the First Lady, 20 and much more over the other competitors. So I'm in a strong place to start. Now, you're right. It's going to get challenging. I'm going up against some very powerful families, some very powerful, well-connected, wealthy competitors. But we're able to raise the resource. I've been one of the strongest fundraisers in the entire country over the last 6 years. I've raised $2.75 million in just 3 months and 1 week since I jumped into the Senate race at the end of September.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에 대해선 뉴저지주 유권자들은 낡은 정치 대신 새 시대의 젊은 리더십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What I see right now is that people in this state, in New Jersey, there is a hunger for a different kind of politics. They see the indictment of Senator Menendez, and they don't want the same old politics. They want something different. You know, a lot of the problems that we face as a country are challenging. They're difficult. But what I can promise New Jersey and what I can promise you is that I would be somebody that would try to immediately restore integrity back into our politics, into our Senate. We live in the time of the greatest amount of distrust in government in modern American history. So many Americans don't trust their government. Here in New Jersey, 84% of people in New Jersey surveyed believe that their politicians are corrupt. That is broken. That is a sign of how sick and how difficult we face as a democracy right now. I would be able to immediately come in and try to restore that sense of trust. I've been a public servant my whole career.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편 오는 2월 13일 뉴욕주 제3선거구 연방하원의원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는 톰 스와지 전 연방하원의원이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신설 법안을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와지 후보는 허위 경력과 선거자금 전용 등으로 축출된 조지 산토스 전 연방하원의원 자리에 출마합니다. 정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와지 후보는 한인 커뮤니티 지지 모임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신설 법안 아이디어에 동의한다며 한국인 커뮤니티를 도울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법안은 캐나다, 멕시코, 싱가폴, 칠레, 호주 등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은 이미 누리는 혜택으로 전문 교육을 받고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5,000개의 전문직 취업 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 신설 법안은 2013년부터 매 회기 발의됐지만 매번 2회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수호지 후보는 이민, 경제 등 이슈에 대한 공약으로 우선 이민 시스템 재건을 강조하면서 남부 국경 안전 보장, 합법적 이민 시스템 구축, 이민자 인권 보장 등을 담은 초당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정식 체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 성장한 드리머의 시민권 취득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수호지 후보는 남부국경에 대규모 이민 프로세싱 시설을 갖춰 제2 앨리스 아일랜드를 만들고 이민법원 판사를 늘려 진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의 망명 신청자 부담을 덜기 위해 연방정부 지원이 필요하고 이회는 이민 이슈를 이용한 정쟁을 멈춰야 한다며 문제 해결사로 나서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수호지 후보는 또 자신이 당선되면 뉴욕주 세금 부담이 높은 만큼 지방세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 상한선을 폐지하는 이슈도 최우선순위에 놓고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수호지 후보는 보궐선거 공화당 후보 마지 필립 나소 카운티 의원에 대해 주요 공약이 모호하고 공개 토론을 거부하는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KBTV 뉴스 정주원입니다. 올해부터 1만 달러 이상 현금을 지불받은 개인, 비즈니스, 코퍼레이션은 의무적으로 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처럼 국세청이 지불 신고 요건을 강화한 것은 불법적인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상 기자가 전합니다. 연방국세청 IRS는 올해부터 $10,000 이상의 현금 페이먼트를 받을 경우 15일 이내에 이를 전자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 사항은 IRS에 대한 전자문서 신고 사항을 새로 규정한 양식 8300에 포함됐습니다. 양식 8300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IRS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마약 거래와 테러 관련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IRS는 세금 회피 방지에 더해 이번 규제가 각종 범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는 새로운 보고 활동을 통해 불법 활동으로 인한 자금 거래를 추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IRS에 따르면 $10,000 이상 페이먼트를 받은 기업은 관련 서류를 IRS에 보고함과 동시에 제출일로부터 5년 동안 사본 등의 방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 제출을 완료했다는 이메일로는 보관이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파일을 만들어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문서로 인쇄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전자신고와 관련해서는 당국의 자금 세탁 방지법이 규정한 제출 시스템의 계정을 먼저 설정해야 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가 망명 신청자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망명 신청자들로 인한 지역사회 치안과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지면서 일부 보호 쉘터가 내일부터 통금 제한 조치에 돌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망명 신청자 보호소 인근에 거주하는 뉴욕 시민들의 거센 항의와 반발로 인해 망명 신청자들을 상대로 심야 시간에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통금 조치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뉴욕시는 퀸즈에 있는 2개의 임시보호소와 맨해튼 할렘에 있는 보호소, 또 브루클린에 있는 보호소 이렇게 총 4곳을 대상으로 밤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통행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단, 학교 및 긴급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등은 제외한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일부 망명 신청자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는 신분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인근 지역사회에서 구걸을 하거나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생필품을 구하는 등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은 어린 자녀들에게도 다가가 돈을 구걸하는 모습을 봤다며 이는 매우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들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망명 신청자들로 인해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고 이에 뉴욕시는 망명 신청자들에게 하루빨리 합법적으로 노동 허가를 해줘야 이들이 궁지에 몰리지 않고 자립할 수 있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이민자 취업센터에는 총 2,200건이 넘는 노동 허가 신청서가 접수됐지만 연방정부 차원의 승인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노동력 적체, 범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뉴욕시로 밀려들어온 망명 신청자 대상 신속한 노동허가 발급을 위해 지난달 연방정부와 뉴욕주, 뉴욕시 직원이 협력해 근무하는 노동허가 접수센터가 맨해튼 존 제이 칼리지에 오픈했지만 전체 난민 중 단 2%만이 노동허가 신청에 나선 것으로 확인돼 뉴욕시 재정 및 치안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어젯밤 뉴욕시 지하철 열차 안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40대 남성이 등과 어깨에 여러 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직까지 범인이 잡히지 않은 가운데 수사 당국은 사건 발생 원인 및 범인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저녁 뉴욕시 브루클린 지하철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남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경찰국은 어제 저녁 8시 15분경 한 남성이 열차 내에 사망해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했으며 한 피해 남성이 뉴욕시 지하철 3호선 프랭클린 애비뉴 지하철역에 도착한 열차 안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당시 열차가 역으로 진입하는 중에 피해 남성이 열차 안에서 총에 맞았으며 사망한 남성은 45세 리차드 앤더슨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등과 어깨에 여러 발의 총상을 입었으며 킹스카운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총격범을 찾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체포된 사람이 없는 가운데 동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2달 전인 지난해 11월에도 뉴욕시 브루클린에 있는 지하철역 레프 애비뉴역으로 진입 중이던 북행열차 안에서 괴한이 발사한 총에 17세 청소년과 52세 남성이 맞아 부상을 당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성명을 통해 121년 전 오늘은 한인 이민자들이 처음 미국에 도착한 날을 기리고 한인사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며 가족과 지역사회에 대한 한인들의 헌신, 대의를 위해 봉사하려는 힘과 정신은 우리나라를 더 나은 국가로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오늘날 한인들은 기업가, 변호사, 공무원, 군인 등 다양한 역할을 통해 우리나라를 풍요롭게 하고 있으며 한인사회는 미국의 가장 훌륭한 모습을 대표한다고 표현하며 미국을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한인사회가 기여해온 모든 일들을 기리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한인의 날을 축하하고 기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저지주가 가사근로자 권익보호법안인 가사근로자 권리장전을 마련한 11번째 주가 됐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가사근로자 권리장전을 서명 발효시켰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브리트니 팀버레이크 주 상원의원은 법안 발효로 기본권에서 소외됐던 근로자 5만 명이 법적 권리를 취득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즉시 발효되며 근무 계약, 임금 보호, 휴게 시간 등을 보장합니다. 한편 뉴욕주는 2010년 가사 노동자들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 휴가 보장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끔 오는 근로자, 외부 기관 소속, 정부 프로그램 근로자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예산 삭감 계획에 따라 철거 예정이었던 2만 3천 개에 달하는 공공 쓰레기통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미래형 쓰레기통 설치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공원 기회 프로그램도 복원해 직업 교육을 다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15% 예산 삭감 계획에 따라 공공 쓰레기통의 40%, 즉 약 9천 개의 공공 쓰레기통을 철거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쥐 퇴치를 위한 아담스 행정부의 쓰레기 봉투 배출 시간 단축과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 사용 의무화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또 공원기회 프로그램 예산도 복원으로 1,400명의 저소득층이 직업 교육을 통해 다시 공원 계절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교정국이 출소를 앞둔 수감자에게 아이디 카드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확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43개 구경 교정시설에서 시행하며 현재까지 700명 이상에게 아이디 카드가 제공됐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전과자 뉴욕 시민들이 다시 일어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 프로그램은 수천 명의 뉴욕 시민들이 올바른 길로 들어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컬 주지사의 Jails to Jobs 이니셔티브는 전과자를 교육하고 취업 알선 기회와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둬 노동 인구 재진입을 늘리고 재범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